안녕하세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의 이지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VON의 특별기획방송인 태극기를 든 사람들에 출연을 해서 그때 VON하고 첫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인권 강의를 통해서 제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이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VON에서 시리즈 방송을 찍게 되어서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참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또 이렇게 기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로 프랑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부터 프랑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등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프랑스와 한국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또 그 차이점이 제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저의 그런 순수 경험을 나누고자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프랑스 교육을 예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프랑스에는 어떤 학교가 있고 어떻게 해야 입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유학 상담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직접 겪었던 프랑스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프랑스 고등학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증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떠올리시는데요. 이게 바로 바칼로레아를 따게 되면 이제 얻게 되는 수료증입니다. 네, 그리고 바칼로레아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철학 시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바칼로레아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저도 프랑스에서 바칼로레아를 따고 대학을 갔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학생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칼로레아를 따고 대학을 갔었습니다. 바칼로레아는 사실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면 충분히 딸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바칼로레아 철학 문제만 봤을 때 제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어요. 바칼로레아 철학 문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 또는 인간은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작년 2019년 그 문과 철학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어떻게 학원이나 과외 수업 없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바칼로레아를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면 딸 수 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과 수업 방식이 이것을 가능케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5번에 걸쳐서 프랑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시간에는 프랑스 고등학교 5가지, 두 번째 시간에는 생각을 기르는 수업, 세 번째 시간에는 프랑스의 수능, 바칼로레아 실체,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2019년 바칼로레아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 마지막 5번째 시간에는 프랑스 예체능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프랑스 고등학교 5가지 인데, 제가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5가지가 없는 것을 보고 정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프랑스 고등학교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입학식과 졸업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첫날 저는 당연히 입학식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집으로 가라 그럴 줄 알았는데, 첫날 첫 시간부터 수업 시간표대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표는 입학 전에 집으로 이렇게 우편으로 날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첫날 첫 수업이 불문학 수업이었는데, 그때 어떤 텍스트를 읽고 함께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텍스트는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을 필두로 당시 에펠탑 건설을 반대했던 예술인들이 발표했던 성명서인데요. 그 성명서를 읽고 각자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까지 모파상의 여자 일생을 읽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첫날부터 숙제를 해주시는데, 그 숙제가 에세이를 써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숙제의 주제가 종교가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는 법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 2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4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써오라는 거예요. 첫날 입학식이 없는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첫 수업이 너무 빡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도로 고3 마지막 수업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더 이상 고등학교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식이 없었거든요. 그냥 마지막 수업이 끝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면서
고등학교에 입학식 졸업식 날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사진 찍고 또 시기 끝나면 같이 외식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면서 뭔가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입학식 졸업식이 없는 것은 프랑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학교가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방금 입학식 졸업식이 없어서 뭔가 허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마음속에 무엇이 허전했는지 제 마음을 좀 들여다봤었습니다. 제가 허전함을 느낀 그 실체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우리 학교 그리고 이 학교를 다녔다는 그 자부심 같은 거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입학식 졸업식 할 때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막 얼마나 좋은 학교고 또 얼마나 좋은 선배들이 배출이 되었고 뭐 교가도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 학교라는 말과 함께 막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런데 입학식 졸업식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그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네,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는 단지 내가 공부를 했던 그리고 내 지식과 교양을 쌓았던 배움의 장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프랑스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금도 프랑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프랑스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너 프랑스에서 어느 학교 나왔니?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아니라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먼저 물어봤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뭐 루이르강, 엉레끼아트 같은 명문 고등학교도 있고 또 경어제걸 같은 학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학교 출신인지는 잘 묻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아니라 무슨 공부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창, 선후배라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고 그래서 학연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프랑스 고등학교는 5가지, 그 중에 두 번째는 바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없어요. 물론 과목별로 추천하는 참고서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고서는 그냥 참고용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 공부할 내용을 한정 짓지 않고 강요당하지 않는 거죠. 정해진 교과서가 없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자신들이 공부할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철학이나 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그런 편향된 수업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정해진 교과서가 없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 생각을 기르는 수업 편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고등학교 없는 세 번째, 바로 1학년 1반 1번입니다. 자기 자리가 없어요. 학생들이 수업에 따라서 이렇게 교실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서는 친한 친구들하고 아무 데나 앉아요. 제가 처음에 프랑스 고등학교 가서 제 자리가 없는 게 좀 이상했었고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책가방 들고 이렇게 소지품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참 귀찮았었는데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 반, 제 교실, 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한 번도 교실 청소라던가 학급 미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다시 돌아보면 프랑스에서 교실은 그저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일체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1반 1번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번호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호가 없으니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웠어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름보다는 성을 외워서 뭐 무슈 김, 김군, 마드모아제 리, 이양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어떤 선생님들은 뭐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슨 군, 무슨 양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번호로만 불리다가 이양 이렇게 불리니까 뭔가 이렇게 존중을 받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고등학교는 네 번째는 바로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 없어요. 프랑스 고등학교 건물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 가운데는 마당처럼 나무하고 벤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체육 수업은 어디서 할까요? 학교에 짐네지움 체육관에서 하긴 하는데 보통 수업에 따라서 동네 공공 스포츠 시설로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나 육상을 하기 위해서 동네 스테디움에 가고요. 또 수영을 하기 위해서 동네 수영장에 갑니다. 또 수영장에 가서는 배영, 자유형, 심지어 다이빙까지 배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올림픽에 나오는 종목은 다 해본 것 같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체육이 바칼로레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 프랑스의 수능 바칼로레 실제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고등학교 없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교무실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는데 교무실이 없어요. 우리나라 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를 할까요? 아니면 행정 업무를 할까요? 둘 다 하죠. 그런데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교사는 수업만 합니다. 행정과 수업이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는 집에서 하시고 학교에는 수업만 하러 오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급식비 지로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잠깐 다른 설명을 드리자면 프랑스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유상급식이고 더 선별적 급식비 시스템이라 한마디로 부모가 부모의 그 수입이 많으면 급식비를 많이 내고 부모의 수입이 적으면 급식비를 적게 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누가 얼마의 급식비를 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급식비는 부모가 내는 세금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책정을 해서 그 지로를 집으로 직접 보내거든요. 급식도 필수가 아니라서 원치 않는 경우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온 학생들도 꽤 많았었어요. 국세청은 학교에다가 누가 급식을 먹는지만 통보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누가 얼마의 급식비를 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프랑스 고등학교의 선생님은 수업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결석 관리는 누가 할까요? 네, 지각과 결석을 관리하는 행정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결석이나 지각을 했다고 학생을 훈계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정말 수업만 집중을 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많은 고민을 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굉장히 잘 분방한 나라여서 학생들의 복장 상태나 헤어스타일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좋게 말해서 각양각색이지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와 비교해보면 프랑스 학생들의 복장 상태는 정말 난장판이에요. 물론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학생도 있었지만 이렇게 귀걸이, 코걸이, 혀 피어싱은 기본이고 머리색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복장이 너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권위를 해친 행동을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프랑스에서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을 훈계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학생이 교사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는 그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혼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석과 지각은 당당 행정직원이 따로 관리를 하고요. 또 복장이 너무 자유로운 경우는 등교 시간에 학교 경문에서 이렇게 제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고3 때 징계를 받는 같은 반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남학생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철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한창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이 점점 가열이 되더니 이 친구가 막 흥분을 해서 자기가 말을 이렇게 막 하게 되고 또 자기의 그 설명이 자기의 그 의견이 선생님한테 설득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욱하더니 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철학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무슨 군 나는 당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겠네요. 유감입니다. 그리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정장을 입고 온 거예요, 학교에. 그 친구가 원래 좀 이렇게 옷을 좀 헐렁하게 입고 한쪽 귀만 귀걸이를 하고 머리는 약간 주황색에 가까운 갈색을 하고 다녔는데 그날은 양복을 입고 머리 스타일도 되게 단정하게 하고 귀걸이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 오늘 왜 저러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당일 철학 수업 도중에 행정직원이 와서 그 친구에게 당신의 부모님이 왔으니 함께 교장실로 갑시다 하고는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친구는 일어나서 단추를 잠그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철학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학교에 부모님이 와서 수업 도중에 교장실로 가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자유분방한 복장이 아닌 정장을 입고 와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본 자세인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학생은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지 않았고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 학생들을 정말 많이 때리기도 했고 또 욕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90년대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만이 강조되었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개인이 아닌 전체로 대하면서 사실상 많은 폭력과 폭언이 행해졌었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되고 있죠. 그것도 학교 수업 시간에 잘 수 있는 권리. 사실 말도 안 되는 권리죠. 이거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책임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 권리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교사에게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프랑스가 지금도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프랑스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등교 시간에 교문 앞에서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학교 마당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맞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라이터를 빌려주면서 인사하는 모습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수업에 들어가는 순간 교사의 권위는 철저히 존중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자 이것이 가능한 게 저는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보면 저는 프랑스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지켜주면서 그렇게 존엄한 전제로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에서 입시제도를 떠나서 정말 성찰해야 하는 근본적인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각을 기르는 수업이란 제목으로 제가 실제로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